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서 배치보도 원장 김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지금 저희가 내년이 20주년이라 전체적인 학습환경 개선 공사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직 책상이 지금 다 바뀌진 않았는데 지금 벽만 되어 있는 거라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원서 다 쓰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떤 학교에 지금 배정이 될지는 나중에 결과를 또 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릴레이로 지금 2차거든요. 2차 지금 진행하는데 학교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저희 제가 이제 올 9월에 부임해가지고 개념항상 배치본원의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의 성격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이제 일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부에 저희 이제 김부식 선생님께서 숙명여고, 진선여고 그리고 여학교 두 군데를 더해서 네 군데 아마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박민 선생님, 마찬가지 서울대 출신이신데 중대국어하고 개포고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설명에 오신 분들의 이제 어떤 궁금하신 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을 1등급을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진행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배포 자료 만드는 것들 중에서 거기 토파보기에 지금 펼쳐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토파보기의 구성은 앞부분은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주로 보셔야 될 부분은 뒤에 학교 분석 자료예요. 저희가 거기 표시된 12개 학교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잠깐 보시면 여기 10페이지 단대보고 잠깐 보실래요? 단대보고 잠깐 보시면 거기 그 밑에 표가 있어요. 그 위에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만들어 드린 거고요. 표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1컷, 2컷, 3컷 요거 있습니다. 요거 지필고사 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2년 또는 3년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제가 직접 산출을 한 점수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비교해 보시면 오차가 2점에서 3점 정도밖에 안 나요. 한 문제 정도 차이 나거든요. 높거나 낮거나 같거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냐면 5등급제에서 솔직히 이제 25년 1학기만 5등급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24년까지 자료들 9등급제 자료를 5등급제로 제가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과목에 요 학교에 이런 과목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점수가 나오면 되겠구나. 이거 보수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점수 나오면 1등급 나올 겁니다. 물론 수행평가 만점 기준입니다. 수행평가는 거의 감점이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 점수면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런 자료를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여유가 좀 있어요. 점수만 보면. 근데 그 점수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단대보고 펼쳤으니까 단대보고 먼저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시험 문제는 타임 어택에 걸리진 않잖아요. 풀이가 되게 짧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이 타임 어택에 걸리면 요 점수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공수 원만 잠깐 볼까요? 25년 거 거기 81.35 이렇게 돼 있잖아요. 25년부터는 표준 편차가 공시자료에 뜨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뜨지 않기 때문에 제가 회귀 분석 통해 가지고 표준 편차를 추정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럼 81점이니까 예를 들어 4점짜리를 하더라도 5개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15문제를 푸는데 50분이라는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도 이제 입시 강사고 수능만
30년 정도 했어요. 지금은 강의는 손 떼고 운영만 이제 하지만 저도 이제 제 딸내미 대학 보내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제 딸한테도 전문가 취급을 못 받은 아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도 고3 되니까 결국 아빠 강의 듣겠다고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고3 강의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했다면 5년이면 현역으로 당연히 좋은 데 갈 수 있을 건데 우리 애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이제 중3 들어서 철든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도 철이 안 든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제 이 친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만 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26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분명 멘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첫 번째 약속드리는 거는 성적은 데이터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에 보내셨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이 친구가 과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평가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의 수준이 학교 수준과 동일한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제 강사들 사용으로 제가 브리핑했습니다만은 AI 진단 툴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학부모님들께도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분명히 이렇게 중간고사 지나면 멘탈이 흔들릴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해 격려 정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랬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학습에 지지부진함 또는 학습에서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 코치 이용해서 MMCS라는 저희 메타인지 학습 코칭 시스템을 제가 1월부터 구동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 코치와 강사 클리닉을 병행하면서 저희가 그런 흔들리는 멘탈을 시스템으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교 과정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고 나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방학 이제 겨울 요 시즌부터 시작해서 8주씩 나누시면 돼요. 고3만 빼고. 그러면 8주간의 학습을 통해서 매번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를 통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 로드맵 자체도 8주 간격이어야 되고 내신 대비 시스템도 8주 간격이어야 되고 평가 시스템도 8주 간격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상위권 고등수학의 핵심은요. 뭐 개념은 당연히 완벽히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관리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이제 부침이 있어요. 학습 패턴 자체가. 그죠? 그리고 멘탈적으로 그렇고 이게 어디에서 발현되냐면 시험장에서 발현이 됩니다. 시험장에서 50분의 타임어택이 걸려있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거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리 시스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주, 2주차 저희는 8주 간격이니까요. 개념 다지기, 개념 진단, 개념 완성이 들어가고 3주에서 5주차까지는 학교 기출 집중 훈련, 변형 신유형 훈련, 그리고 6주에서 8주까지는 실전 적응 1, 실전 적응 2, 8주차 최종 적응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저희가 학생들과의 피드백은 두 갈래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는 학습 코치를 이용한 피드백이 있을 거고 하나는 강사를 통한 클리닉을 이용한 시스템인데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건 대체 지역에서 강사가 직접 클리닉을 하는 공간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원칙이 강사 직접 클리닉이고요. 그리고 그 학습 코치와 그 강사와 그 학생 간에 그리고 학부모와
이런 부분에 서로 상호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고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 클리닉의 핵심은 일단 진단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량평가, 여러분 뭐 학원 보내셨으면 시험 보면 점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점수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점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 어떤 세부 평가 항목에서 이 친구가 약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리포트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통해서 이 친구의 수정 보완되는 부분을 유기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맞춤형 자료, 개별, 저희는 초개인화 강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자료도 개별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이 말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학습 코치 강사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결국에는 시험장 안에서 본인의 자신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성적 향상이에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MMCS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게 중학교나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옆에 앉혀놓고 뭐 몇 분 오늘 뭐 할 거야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 근데 저희는 이제 고등부고 이제 애들이 17 이상인 친구들이니까 학습 코치를 1대1로 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계획 작성 확인, 저희는 이제 MMCS 관리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특강 같은 경우에, 특강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 9시에서 1시, 그리고 모의캠프 듣는 친구들은 1시 반에서 5시 반 이렇게 4시간씩 잡아서 주말에 있는 강사 클리닉과 별개로 저희가 MMCS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1단계가 계획 작성 및 확인하고, 2단계는 자기주도 학습을 실행하게 돼요. 그리고 3단계에서 피드백 및 질의응답. 이 피드백 및 질의응답은 학습 코치를 이용한 피드백과 강사를 이용한 강사 클리닉을 이용한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성찰의 단계. 저는 이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만 보고 그 이후에 시험을 안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매번 학습을 통해서 오늘의 잘못된 지점들을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기만 한다면, 3년간 그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또 대입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신 대비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평가를 제가 8주로 맞춰놓은 이유가 아까 이제 강의 구성 자체도 8주 간격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가 그렇게 이제 맞춰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 요 내용들은 개념 확립부터 파이널 전공까지는 다 대동소이한 학원들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입시 강사이면서 운영자로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피드백. 시험 보고 나면 애들 시험지 어디다 두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장 안에서 50분 동안 이 친구가 어떤 멘탈의 흐름을 갖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이 부분이 다시 동일한 증상이 다음 시험에 또 발생할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서 이 부분은 시험지 개인별 분석, 그리고 피드백 리포트, 그리고 학습 코치가 이 친구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이 세션을 진행하고 나면 그 리포트가 저한테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학부모 상담도 직접 진행을 하고 학생 상담도 직접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험이, 저희가 이제 뭐 현재 고3이라서 우리가 수능 하나만 보고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내신은. 그러니까 이게 장기 플랜이라서 매번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요 내신 대비 시스템의 한 축으로 요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규 수업 프로그램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 정규 수업의 5가지 핵심은 진단 피드백 루프다.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히 하고, 정량평가 부분은 AI를 이용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정성평가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습 코칭을 위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 통해서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지는 루프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온오프 결합 학습은 뭐 간단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강의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복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공 이런 거 하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맞춤 클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단기 집중 학습 구조 요거는 이 친구가 학습을 하다 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 체제가 기본 실력, 심화, 실전 이렇게 되거든요. 실전 단계가 되면 뭐 1등급은 당연히 확보되고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타트가 늦은 친구들이 있어요. 스타트가 늦은 친구들인데 포텐셜이 좋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4주 완성 집중 특강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연휴가 붙은 날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추석 연휴 길었잖아요. 그죠? 그때 추석 연휴 기간 뭐 5일 이용해서 어떤 한 특정 한 과목을 정리하는 이런 식의 특강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실전 모의 체계를 이용해서 단기 학습 구조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 기반 관리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제 강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AI 진단 그 툴을 시연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제 제출을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 모바일로 이제 버튼 눌러서. 근데 버튼 눌러서 제출한 순간, 그 순간 즉시적으로 학부모님께 이 친구의 과제 성취도가 나가요. 완성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학원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이 직접 눈으로 이렇게 빠르게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지. 근데 그 완성도만 체크되는 거지 성취도가 파악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저는 강사로서 완성도 체크도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성취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친구가 과제를 했을 때 어떤 문항이 어떤 유형을 틀리는지를 강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강사가 확인된 거를 다음 수업에 바로 즉시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툴을 지금 만들고 있다. 만들었죠? 박주혁 씨? 네, 그죠? 지금 AI 담당해서 지금 툴을 만드시는 분이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원을 보내셨을 때 학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잖아요. 그죠? 과제나 평가나 저희는 즉시적으로 정보를 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개강, 12월 개강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휘문 같은 경우는 1월 개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2월 말까지는 과정별, 수준별 학습입니다. 3월부터 이제 학교별 반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프리 학교별이 만들어질 계획이에요. 왜냐면 이제 1월 30일이면 다 자료가 나오거든요. 학교 배정이. 그래서 학교 배정이 되면 또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학교별로 특성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프리 학교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는 2월 말까지는 과정별, 수준별 이렇게 돼 있고, 반은 지금 뭐 다 있어요. 공평수학 1부터 미적 2까지. 저희가 지금 여기 공사 중이라서 미적 1이랑 미적 2 과정은 저쪽 폴리아 아시죠? 대치폴리아 그쪽 강의실 지금 빌려서 진행하고 있고요. 공수 1, 공수 2, 대수까지는 여기 상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강의실 8개밖에 지금 못 써가지고 전체가 지금 13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과정은 다 깔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1월부터는 공수 1, 2 하셔야 돼요. 일단 내신 성적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1학년 때 1등급을 다 찍지 않으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등급제에서 서울 지역, 정확하게는 서울 강남 지역이거든요. 강남 지역 학교에서 올 1등급이 174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5등급제 했잖아요. 1100명 나왔어요. 올 1등급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의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한 학기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소위 예전에는 성취도만 나오던 과목들이 전부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고등급 때보다 더 심한 변별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특강도 마찬가지. 지금 특강은 안에 내용 보시면 특강 개강일이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지금 시점에서 많이 이제 중학교에서 공수 원투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지금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얘가 지금 프리 입학고사라고 학교의 난이도를 실제로 반영한 입학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대부 거 보고 싶으면 단대부 거 보시면 되고 오늘처럼 뭐 중대부고나 수명 거 보고 싶으면 그거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저는 그 프리 입학고사를 빠른 시일 내에 보시기를 강권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좀 난다긴다 뭐 미적수까지 공부했습니다 하고 온 친구들도 제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준 연계 문법화 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의 실력이 그 학교 시험지를 보면 그 학교에서 100분위가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가 계산돼서 리포트를 나갈 거예요. 근데 50% 이상 받은 친구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희가 100분 줬거든요. 100분이고 한 42세 문제 되거든요. 공수원 전체를 봐야 돼서. 근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시간 내에 답안을 다 못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편하게 시험 봤잖아요. 느긋하게. 근데 갑자기 타임어택에 걸리니까 끝까지 못 푸는 게 능력에 관계없이. 그래서 타임어택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지금부터 1학기 중간 기말 준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행을 뭐 많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만 대수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지금은 그 학생이 공수 원투를 아무리 잘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 프리 입학고사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보기 전에는 맹신하지 마셔라. 생각보다 애들이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한번 이제 중간고사 크게 망쳐놓으면 복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은 별거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기 중에는 내신할 수밖에 없어요. 내신할 수밖에 없고 방학 중에 그나마 선행을 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는데 이것도 학생 수준에 따라 다르고 학교 시험 난이도에 따라도 달라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건 제가 기획한 거거든요. 수학 몰입 캠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윈터 많잖아요. 근데 수학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입시 뭐 고3 강사, 재생 강사 하니까 했었으니까 저도 이제 기숙학원에 윈터 이런 데 출강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 강사들은 학생이 윈터 간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실수가 너무 작아요. 전 과목을 다 하기 때문에. 대신 관리 실수가 많죠. 자습 실수가 많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친구가 워낙 자세가 안 돼가지고 나는 이 친구의 자세를 잡겠다 하시고 보내시면 돌아왔을 때 들어갈 반이 없어요. 저는 역으로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수학만 하는 겁니다. 월화수목금 아침 시간에. 주간 몰입형이에요. 그러니까 5시에 끝나요. 9시부터 1시까지 수학을 팝니다. 그리고 30분 도시락 까먹고 그 다음 4시간 동안 다시 관리를 받습니다. 그 관리라는 게 주 5일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날 배운 게 그날 과제 처리가 안 되면 다음날 수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하면서 과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혼자 해내기 힘들어 할까봐 학습 코치를 다 붙이고 MMCS를 붙여서 진행할 계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 첫 번째는 공수원을 3주 돌리고 공수2를 2주 돌리는 공수원 실력, 그다음 공수2 기본 과정 그리고 요거는 지금 문의가 꽤 있어서 컨셉을 공수원 심화에 공수2 실력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뭐 주차별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규 수업에서 공수원, 2를 하는 경우에 대수 선행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수 기본 실력, 전범위 완성, 이거 2과목이 아니라
대수 한 과목만 총 회차가 22회차입니다. 22회차에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하는 바는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어떤 학교의 대수, 즉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그래도 2등급, 5등급제에서 2등급제는 2등급은 담보되는 그 정도의 수준은 만들어 놔야겠다는 게 생각이 그 특강과 달리 특강은 뭐 주 2회, 주 3회 특강 저희 있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저는 예비고일이면 이번 기회에 좀 몰입하는, 그죠? 이 몰입이라는 게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게 몰입은 아니거든요.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문제를 풀 때 이 친구가 1시간 이상을 쓸 수 있냐, 그런 경험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3월 넘어가면 한 문제에 1시간 못 써요. 한 문제에 10분 쓸까 말까거든요. 급하니까. 근데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은 숙명여고, 중대부고 뭐 2개 지금 이렇게 지금 띄워놨는데 저희가 12개 학교 다 있어요.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풀입학고사 요 시험은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했고 제가 검수 다 했습니다. 검수 다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보시면 요런 리포트가 PDF 파일 형태 링크로 나갈 수도 있고요. 오셔갖고 뭐 상담 원하시면 제가 직접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개념 상상을 다니시건 다니시지 않으시건 간에 이 시험은 꼭 보세요. 꼭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 대단원 분석이나 이제 뭐 난이도 분석 이런 거는 다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방사형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이 친구의 취약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약간 데모 버전이라서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서 좀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해 놓긴 했는데 이런 데 보시면 경우의 수 파트는 이제 이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볼록 나온 부분이 애가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된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찌그러진 부분들은 학습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문항별 분석이 있어요. 문항별 분석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데이터를 보고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틀려서 우리 애는 방정식과 부등식이 안 되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시 배워야겠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는 근을 구할 수 있고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가 요소가 방정식,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방정식,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 그 이해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세부 유형들, 그리고 보통 이제 단원간 연계 문제도 있거든요. 대단원으로는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 유형들이 파악이 안 되시면 계속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저희가 이제 이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친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 어떻게 시간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 그렇기 위해서는 진단 자체가 세밀하고 디테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 우리 애가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는구나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요 멘트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습 공간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물론 공부를 원래 잘해요. 원래 애가 욕심도 있고요. 애가 그냥 내비둬도 성적 잘 나와요. 의지도 있고 본인이 수학을 엄청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굳이 좋은 선생님 안 만나도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친구가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어떤 공간에서 학습을 시키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기만 한 학원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관리하느냐, 얼마나 관리해서 성장시키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부했는가가 곧 결과의 차이를 이끌어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